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서입니다. 이번에도 저번에 이어서 이렇게 노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전문가고 이 비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노무입니다. 자, 장기간 기간 노무 뭐 특별할 거 없다 그랬죠? 대한민국 전체 노무의 문제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지출 비율은 이 노무에는 연관이 없다. 노무와는 사실은 어때요? 연관이 없는 거고 오히려 운영이나 즉 고시 부분에 관계되는 운영이나 저희 재무회계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많이 아는 거예요. 순수하게 노무 문제가 아니라서. 자, 그럼 노무는 뭐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을 잠깐 요약을 하면 카더라 통신 말고 즉 영업사원이나 비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자꾸 질문해서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똑같아요. 저도 비전문가고 영업사원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주변에 뭐 노무 좀 아시는 분들, 노무 뭐 좀 오래 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어때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보느냐면 노무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노무법인에서 그런 분이 한 5, 6년 이렇게 육아휴직하고 뭐하고 쉬고 계시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일거리 찾으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도 이 노무를 좀 달리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년만 지나도 노무는 바뀌어요. 끊임없이 어때요? 이렇게 자꾸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노무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노무사님들 대부분 다 그러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조언을 얻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 카더라 통신이 쌓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못된 얘기들이 저도 좀 지식을 얻고 싶어도 하도 이 카더라 통신이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어때요? 노무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책임질 전문가에게 제발 조언을 받으셔라. 그 다음에 방법은 만약에 노무에 문제가 생겼어. 해결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정답일까요? 뭐 이런 정답을 찾으시려고 그래. 문제는 이 돈이에요. 돈을 안 내고서는 내가 돈 안 들이고 해결해. 없어요.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꽁 하잖아요. 몇 대 몇 해도 나도 돈이 좀 나가고 나도 피해를 봐요. 심지어는 100대 빵이야.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했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차가 뒤에 와서 받았어. 그럼 나는 피해가 없나요? 왜 돈 다 받으니까 병원도 가고 돈에 대한 거는 어때요? 피해를 적어지만 시간 자체가 손해잖아요. 저번에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차 꿍 해가지고 뒤에 이제 받쳤는데 정말 아파는 죽겠어. 병원에 가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일주일이고 쉬고 싶어. 되나요? 그냥 나가서 일했지. 입원도 안 했어요. 정말 세게 1,000만 원 나왔으니까 차 수리비가. 꽤 크게 꿍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일을 해요. 일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보험으로는 해결도 안 돼. 거기 나오는 돈으로는. 내일은.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야. 계속 가서. 이게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어때요? 대표님들도 전부 어때요?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경제적 손실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손실이든 와요.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때요? 책임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방법은 어때요? 돈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깨지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지 해결은 다 돼요. 이거 노무 가지고 이 노무라는 이거 가지고 어때요? 신경을 여기에다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돈 버는 일에는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어. 그럼 문제가 터져. 내가 이겼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어때요? 타격을 받아요. 근데 어때요? 나 신경도 안 써, 노무에. 그리고 열심히 돈 버는 일만 해.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막 200명씩 밖에 됐어. 그럼 그때는 어때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노무에 대한 정답을 자꾸 물으시는데 정답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 노무사가 잘 알잖아요. 노무사가. 이 노무에 대한 건 노무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꼭 저희 지팡이 노무사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노무사든 노무사한테 물어봐서 어때요? 그 노무사가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다만 그 노무사가 세세하게 그걸 본다는 조건이에요. 대충 그냥 지식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야. 예?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굉장히 많잖아요. 들어가서 어때요? 뭐 물어보면 어때요? 툭 던지는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담은 뭐 돈 10,000원이라도 내고 상담 좀 합시다 해서 어때요? 사무장한테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변호사님한테 수임은 아니더라도 자문을 좀 얻고 싶어요 하고 돈을 내고 자문을 얻으면 그건 진짜가 돼요. 책임을 져요. 거기에 변호사들은. 그 변호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냥 누가 툭 던지는 말을 그 사람이 변호사야. 그럼 일반적인 얘기를 했겠죠. 그 사람이 노무사야. 그건 일반적인 얘기를 했겠죠. 그 건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따라서 정답은 있습니다. 예, 정답은 없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정답으로 어때요? 어떤 자문을 얻어서 일 처리를 하시면 돼요. 다만 대한민국 노무 자체가 100%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건 제가 누처에 걸쳐서 들은 거고 뭐 비단 여러 사람한테 노무사도 한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프로그램을 법대로 만들기를 원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어려워요. 법대로 하기가. 예. 대한민국 노무가 다 바뀐다면 몰라도 현재 상태로는 법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난해합니다. 예. 특히 장교환 기간 일은 더하죠. 예. 자, 어쨌든 정답은 법대로 하는 거다. 자, 임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임금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노동력을 드리는 이유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장교환 기간의 임금 형태를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시설, 또 하나는 시급. 이거 이제 급여의 종류가 8개니까 8가지 패턴이 있어요, 있기는요. 그리고 이 8가지 패턴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딱 보면 시설, 주주, 야야, 비비, 주야비, 풍당당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양원이나 공생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 이런 데서 쓰는 어떤 그런 임금 체계가 필요해요. 이건 병원도 있어요. 병원 쪽에서도 이렇게 뭐 야근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시급. 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시급으로 많이, 방문 요양인 경우 시급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많아서 그래요. 공생하고 요양원을 합치면 대략 한 7천. 그 정도 되잖아요. 7천, 8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방문 요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18,000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인 거야. 주류인 거야. 그래서 요양원, 방문 요양이 거의 장교환 기간의 주류가 되고 나머지 주간보, 직원보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요양원보다 많아졌어요. 한 5,000개 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간보 형태. 근데 주간보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하게 다른 업종하고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보가 특별히 노무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임금 체계, 임금 이 구성이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난다. 또 이제 많이 듣는 게 이제 포괄임금제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대부분 다 90% 이상이 포괄임금제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 포괄임금제가 불법은 아니랍니다. 불법은 아닌데, 근데 따져보면 다 문제거예요, 이게. 포괄임금제 때. 포괄임금제 때문에 다 벌어지는 거야. 그럼 포괄임금제 아니고 그냥 어때? 근로기준법에 맞는 임금체계를 가지면 어떨까? 운영이 어렵겠죠? 운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해요. 아무튼 이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노무관리를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서류관리예요. 이런 거 신경 쓰고 배우려고 하시는 시간에 서류 한 장을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서류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합법적으로 했어 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어를 증명하는 건 서류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급여 계산과 지급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어때요? 수정하고 해버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예. 급여 계산 지급이 뭐가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해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금이나 퇴직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이 예수금, 퇴직금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예수금은 그럼 재무회계인데 왜 여기 노무관리야? 근데 이 예수금 통장을 관리할 때, 별도의 예수금 통장을 관리할 때 이때가 문제가 돼요. 이 노무 때문에 4대 보험 때문에 이게 예수금 통장을 하라고 하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자꾸 생기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문제가 생겨. 이 세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현명한 노무는 뭐냐? 먼저 꼭 어때요? 조언은
예, 전문가에게 들어라 이거예요. 예, 제발 사이비에게 듣지 마십시오. 자, 노무관리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류관리예요. 서류관리. 철저하게. 처음서부터 노무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건 서류관리야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요양보호 선생님이든 사회복지 선생님이 입사를 하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이것도 서류야, 이 서류. 그 다음에 뭐 연차 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각종 노무에 관련되는 그런 어떤 서류들. 이 서류들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어때요? 증빙이 있어야만 돼요. 근무 상황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야 그 임금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A라는 선생님이 일을 안 하셨어. 사회복지 선생님이 그냥 하루 제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근무 상황부를 꼼꼼히 작성해 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무엇인가 문제가 터졌을 때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서류가 없으면 그때 그런 거 같아. 이거 안 돼요. 예, 법적인 거는 규칙적인 거는 대부분 다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관리 제발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급여 계산하는 거 정확한 계산부터 먼저 해요. 예, 시급도 그렇고 퐁당당 주야비 뭐 이런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예. 그래서 저희 노무사님들도 굉장히 바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급여 계산. 이상 있나 없나를 갖다가 자꾸 보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프로그램에 들어온 이후부터예요. 그 이전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 다 뜨죠?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야. 이렇게 하면 뭐가 돼? 그러니까 왜 다양하거든요. 시급도 뭐 주 15시간 미만도 있고 이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퐁당당 주야비도 어때요? 이상하게 또 어때요? 또 뭐 근로계약과 안 맞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거니까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조언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딱 개입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대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틀리거든요. 노무사님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프로그램은 그게 좀 불가능해요. 네. 또 하나는 어때요? 계산이 됐으면 정확히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급한 건 또 신고를 잘 하시고. 어떨 때는 엉뚱하게 분명히 계산에는 1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신고된 거 보니까 90만 원이야. 어떨 때는 110만 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왕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잘하셔도 나중에 노무가 문제가 좀 안 생기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금, 퇴직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관리하셔야 돼요. 특별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예. 이건 나만의 회계야. 예. 지팡이에서 알아서 이런 거 잘 봐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어때요? 별도로 관리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금 통장 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건 어때요? 예수금 통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꾸. 예. 여기에 나오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잘 계산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웬만하면 예전에 제가 하지 마 그랬는데 요새는 시군구에서 하도 하라 그래서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하죠. 예. 또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퇴직금도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면 상관없어요. 예. 은행에서 다 해주잖아. 근데 이제 엉뚱한데 자꾸 이제 맡기는 거야. 영업사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지출 비율 맞추기 위해서 그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건비 지출 비율은 어떻게 보면 어때요? 노무 문제가 아닌데 노무 문제화돼 버리는 거예요.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시려고 퇴직금을 이렇게 만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깨졌네요. 다음에는 이걸 좀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는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서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적어도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어떤 뭐 퇴직금이나 예수금 같은 경우도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노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한 10몇 년 넘게 지켜본 결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